세계 100대 브랜드, 판매량 세계 5위, 대졸 평균 초봉 6천만 원 이상, 취준생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어하는 워너비 기업, 현대자동차 그룹. 현대자동차는 자동차와 함께 빛나는 인생을 지향할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반기 공채에는 5가지 조건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창의, 도전, 열정, 협력,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인재. 전 세계 10만 명 직원과 함께 현대자동차의 예비 인재가 될 준비는 되셨나요?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잡정보센터에서 준비한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현대자동차 그룹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을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네, 유정 씨. 혹시 지옥고, 별로 어감이 좋지는 않지만 이게 어떤 뜻인지 알고 있습니까? 네,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21세기 단칸방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런 신조어가 나온 것도 그만큼 주거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대학생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취업 사교육비가 대학생들을 참 힘들게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지옥고에 시달리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 사교육은 고사하고 네. 월세 갚느랴, 또 학자금 갚느랴, 그러니까 뭐 공부할 시간보다는 그런 거 갚으려고 아르바이트하고 다른 거 하느라고 집중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이 지옥고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클 거고요. 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공채 문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만큼 또 절실을 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취업 사교육비 없고 이게 지옥고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저희 잡정보센터 네. 대기업 공채 특집 여러분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 잡정보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실 지옥고 취준생 여러분들 네. 정말 힘내시고요. 저희 잡정보센터 대기업 공채 특집과 함께 하시면서 하반기에도 정말 합격의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잡정보센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러분의 기적, 정말 어려운 취준생들에게 기적을 이루어드릴 분을 오늘도 저희가 모셨는데 원래 그 목요일 순서는 이제 김태성 네. 강사님께서 오셔야 할 차례인데 개인적인 일이 생기셨나 봅니다. 아프시다고 했죠? 몰라요, 저도. 부상이 어떻군요. 자, 공채 합격의 신화. 갑자기 물어봐서 나는 월화에 사정 못 티나. 만나는 리포트의 조민혁 강사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민혁 쌤 좀 같은 어벤져스인데 좀 알겠어요. 챙기고 그래요 좀. 미안합니다. 아, 네. 정말요. 예. 하실 말씀 많으시죠? 하실 말씀이 정말 많아요. 제가 내가 어제 방송 봤어요. 어? 뭐 문제가 있어요? 아니 뭐 따지듯이. 저기 하더만 홍기찬 선생님 나오니까 네. 조민혁 선생님은 항상 학생들을 다그치는데 우리 기찬 쌤은 다독이시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 사람 예. 그 홍기찬 선생님 기계야. 그래요? 사람이 아니란 설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말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요. 할 말이 많아요, 제가. 아픈 것 네. 같아요. 그 예. 앞서 말씀하신 그 사연 저도 네. 굉장히 안타깝고요. 네. 학생들 만나 보면 정말 열심히 시간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반면에 또 시간 관리 제대로 못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구직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네. 우리 구직자분들이 좀 하반기에 성공하시기 위해서 우리 방송 보시면서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출연자 나오신 정말 멋진 마인드이십니다. 항상 멋지죠. 네. 좀 화를 좀 내서 영혼을 다. 네, 영혼 담았어요. 네. 화를 내서 그러지 굉장히 뭐 멋진 분입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한 명의 멋진 마인드의 소유자이시죠. 네. 취준생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누나 같은 강사님,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아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네, 제가 방송에서만 이렇고 실제로는 이렇게 누나 같은 스타일이 아닌데 학생들이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성아 씨 오늘 그 정말 대단한 정보를 좀 들고 왔다고 제가 정보를 들었는데 네. 기밀 문건 가져왔다. 뭐 어떤 겁니까? 예. 제가 진짜 안 그래도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좀 저도 많이 긴장이 되는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좀 너무 취준생분들이 힘들고 사실 아직까지도 없어졌다 하지만 실제 이런 인사청탁 같은 것도 일어나고 있고 정보의 공유도 또 어떤 이제 그 친한 사람들과의 공유가 더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정말 힘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특급 기밀 문서를 사실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 방송이에요? 네, 저는 이 방송을 하고 이제 미국으로 갈 겁니다. 엄청나는데 가서, 아주. 네, 치킨집을 생각이고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정보 공유되니까 잘 이제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그 전에 저희 이벤트 하나 소개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조합정보센터는 여러분께 정말 도움되는 정보와 다양한 혜택 드리기 위해서 취업 커뮤니티 스펙업과 함께합니다. 네, 네이버 검색창에 스펙업 입력하시고요. 네, 이벤트 게시판에 들어가셔서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조민혁, 홍기찬, 김태성 강사님의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2만 원권의 모바일 상품권 증정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매주 기업별 주제에 따라 베스트 사연이나 궁금증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에게도 인적성 도서를 선물로 드리니까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 엄청난 기밀 문서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잡정보센터 대기업 공채 특집 이번 주는 현대차그룹 그 공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은 대망의 면접 합격 전략을 공개하는 날인데 방금 전에 임성화 쌤이 얘기한 대로 기밀 문건 공개는 저희가 면접 전략부터 좀 짚어보고 네. 그 후에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시청자들의 어떤 그 고정을 위해서 채널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전략이라는 거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자기소개서나 인적성 검사는 이게 기업의 특성이 좀 드러난다기보다는 좀 유사한 편인데 면접은 그렇죠. 좀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김승재 아나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자기소개서는 항목들이 뭐 좀 유사해요. 지원 동기 물어보고 입사 포부. 그런데 면접 질문을 우리 구직자분들이 좀 확인을 하시면 기업별 특색을 알 수가 있는데요. 좀 제가 한 가지 그래도 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이게 기출 문제가 약간 좀 음식으로 비유하면 MSG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기출 문제 위주로만 달달달 외워버리고 지난 뭐 상반기 때 하반기 때 어떤 문제가 나왔나만 신경을 쓰다 보면은 결국에는 면접 때 이제 답변이 조금 영혼 없이 그러니까 스스로의 만족은 되지만 그렇죠. 위안은 돼요. 위안은 돼요. 적절한 그런 어떤 느낌을 줄 수는 없다. 네. 제가 한 번은 그럴지도 그 버스 모른다. 타고 가는데 어떤 학생이 스마트폰으로 그 기출 문제를 갖다가 보면서 이렇게 외우면서 가고 있더라고요. 아마 뭐 다음 주쯤에 면접을 앞둔 학생인 것 같아요. 폰 보는 거 어떻게 또 봤어요? 옆에서 이렇게 혹시나 나는 뭐 날 알아볼까 유명하니까 난 또 좀 들이댔나요 또? 몰라 근데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 식으로 너무 암기 위주로 저희가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5대 그룹 하반기 공채 주요 질문에는 뭐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아마 같이 VCR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요걸 제가 다 읽어드리는 건 조금 불필요한 것 같은데 네. 가장 중요한 좀 그 구직자들이 와닿을 수 있는 질문들 몇 개만 좀 볼게요.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PT 문제에 이런 걸 냈어요. 혼수 시장 점유율 확대 방안에 대해서 면접관 앞에서 한 10분 정도의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하는 이건 이제 한국 총괄 영업본부 마케팅 분야에서 이제 PT 면접으로 기출이 됐던 문제고 그리고 지금 뭐 롯데 같은 경우에도 항상 물어보는 거죠. 롯데는 그 중국인 VIP 고객들을 갖다 타겟팅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요우 코드를 잡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면세점이라든지 백화점 이런 데서 이제 면접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직자분들은 앞서 다룬 것처럼 기출 문제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기출 문제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한 6개월에서 3개월 정도 시간이 흐른 유형의 문제니까 지금 최신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을 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재 네. 어떤 그 기업이 처한 상황이나 그 그렇죠. 주력 판매 상품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 같은 경우 S6 뭐 엣지 같은 게 이제 네. 3개월 전에 나왔었는데 지금은 세븐인데 맞아요. 가가지고 엣지 타령하면은 이제 그렇죠. 엣지 있게 떨어지는 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 어떻게 하면 엣지 있게 떨어질까요? 이렇게 어떻게 떨어져요, 엣지 있게? 네. 주시하셔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맥락을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또 현실적인 방송이니까 한 단계 좀 더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그 실질적인 조언을 드려도 지금 어떻게 보면 8월 달까지 한 40여 일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뭐 면접 연습도 하고 홍기찬 선생님 강조하시는 인적성 문제도 풀어봐야지 9월 달에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9월 달에는 면접 연습하고 뭐 기업 조사하고 이럴 시간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9월 달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 학교에 채용 설명회를 나갑니다.
예. 그럼 채용 설명회 나가면 또 굉장히 그 멋있는 얘기 많이 해주고 이러다 보면 또 현혹돼서 그렇죠. 어느 기업 써야 될지 모르고 고민만 하다가 또 인적성 대비도 못하고 면접 대비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기간에 여러분들이 조금 알차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민혁 쌤 말씀대로 지금 이 시간에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이 시간 준비를. 준비하세요. 제 네. 잠시를 이걸 네, 견디지 못 못해요. 그게 그래요. 저 뭐 지키는 어떻게 사이인가요, 하시- 이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이고 그렇죠. 여기 말하는 지금 이 시간 준비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보니까 그 소개해 주신 5대 기업 그 면접 질문을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롯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현대차는 되게 보니까 그 뚜렷한 부분이 있어요. 미래 자동차에 적용될 신기술 그렇죠. 뭐 이런 게 나왔었는데 네. 또 야근할 자신 있냐 이거는 아유, 네.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정말 뻔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뻔한 질문이기 때문에 네. 뻔하게 답하면 안 된다는 우리가 거죠. 지금 구직자분들한테 시간을 좀 드릴까요? 음. 당신이 지방에 근무를 하고 있을 때 과연 야근이 가능할까? 그래, 이렇게 우물쭈물한단 말이에요. 지금 보다가 진짜 질문한 거야 나한테? 예.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 평이한 질문인 것 같아도 평소에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지 않으면 답변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윤정 아나운서한테 좀 질문 하나 할게요. 네, 또 무슨 질문이요? 네, 질문을 하는데 여기 지금 대본에 있는 거 대비했지. 네, 그래서 이거 안 물어볼 데뷔 거야. 안 했어요. 네, 여기 보니까 작가님이 원래 어머님 생신이라서 여행 가기로 했는데 이런 거 안 합니다. 저는. 새로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럼요. 이윤정 아나운서가 예를 들어서 나 봐봐. 네, 이윤정 아나운서께서 입사를 하셨는데 네. 육아 때문에 네. 결혼을 하신 다음에 이제 육아 때문에 제가 결혼을 했군요. 결혼을 하셨어요. 네. 그 입사 한 5년 정도 됐는데 한 3년째 아이의 중요한 행사 때 불참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께서 올해도 당신 안 오면 이혼하겠다. 라고 통보를 안 했어요. 되죠. 이혼하면 안 되죠. 근데 하필 공교롭게 그 아이의 행사 중요한 날 상무님 앞에서 프리젠테이션 하는 일정이 겹쳤어요. 요거 잘하시면 최연소 여자 팀장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삼성에서 물어봤습니다. 현대도 물어보고 실제로 실제로? 나왔었어요. 현대차도 이런 상황 근데 너무 극단적이다. 그러니까요. 본인이 그렇게 극단적인 게 그래서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 겹쳤다. 육아와 어떤 승진, 육아를 개인의 어떤 그 그건 승진은 개인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네. 어차피 제가 승진을 해서 그러면은 뭐 연봉도 올라가고 그러면은 어쨌든 이렇게 돈이 많이 생기는 거니까 그게 결국에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택을 해주세요. 자, 당신의 선택은 집으로 가서 나는 그래도 3년째 못 갔기 때문에 얼른 아이를 챙기겠다.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네. 바로 이렇게 제 자녀를 위해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은 죄송합니다. 근데 나쁘지 않은 답변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황하지 나쁘지 않아요? 않는 게 일단 중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친정 엄마에게 맡긴다. 뭐 이런 좀 아. 진부한,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이런 답변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답변할지는 저희가 또 다음 주에 다뤄보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진부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입사 후에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판단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현대 같은 경우는 왜 그 창업주이신 네. 정주영 회장이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네. 그분들의 어떤 어록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거를 좀 알아놓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렇죠. 예. 지금 좀 약간 좀 불안했어요. 지금 뭔가 지금 하려고 뭔가 갑자기 지금 해보기나 해봤어? 예, 예, 예.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농담이 아니라 그 창업주들이 그 만드셨던 책이라든지 그 중요시했던 어떤 가치관들을 좀 면접 때 확인해 주시면 아무래도 면접관 분들이 좋아하실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지금 하신 정주영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실리를 따지냐 또는 뭐 신념, 명분을 따지냐라든지 또는 편의를 위해서 도덕적인 어떤 양심을 버린 적이 있냐, 어떤 가치관이 중요하냐, 어떤 이런 신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이거는 그 현대자동차 그룹 연수 받은 신입사원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창업주들의 그런 마인드를 얼마나 중요시하냐면 실제로 정주영 회장님이 활 쏘고 이런 것들 오.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취미로. 양궁? 그래서 신입사원들은 양궁한대. 진짜로. 아 진짜예요? 네, 기보배야, 기보배다. 입이 기보배. 삐뚤어지겠는데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양궁 연수를 갖다가 받느라고 아, 새벽까지. 정말요? 네, 그러니까 창업주의 그런 어떤 혼을 우리 후배 신입사원들에게도 전수하기 위한 회사의 노력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걸 그냥 웃고 넘길 건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네.
이 보니까 정주영 회장 어록을 여기 정리를 좀 해주셨어요, 우리 작가님께서. 그러니까요. 제가 정주영 회장 목소리로 소리로 한번 성대모사. 해보겠습니다. 네. 아 이거 본인이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시키지 않았는데? 야. 아, 여기 하라고 돼 있잖아요. 예. 아니, 이러고 2시에 방송하잖아. 자, 첫 번째, 정말 뻔뻔하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두 번째, 운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운이 나빠지는 거야. 세 번째, 세 번째 제가 하면 안 돼요? 예, 해보시죠. 고정관이 멍청이를 만든 거야. 아이고. 다 하겠다 이거 예, 누구나. 네 번째는 이제 잘 먹고 잘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니야. 좋은 일을 해야지. 해볼래요? 다섯 번째? 제가요? 네. 불가능하다고? 아니, 교포야. 턱을 내밀어야죠. 불가능- 불가능하다고 해보기는 했어? 이렇게 해야죠. 예. 하여튼 뭐, 이가 없으신. 아 인동환 선생님 저기서 연습하고 있네요. 아유. 예. 이게 보니까 안 이제 시킵니다. 정고 정정 회장이 그 어록을 읽어 보니까 네. 이게 보니까 뭐 편의를 위해서 양심을 버린 적이 있냐는 질문은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니야. 그렇죠. 좋은 일을 해야지. 네. 이거랑 이어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예. 제가 이거를 웃다가 끝날까봐 불안해서 한 가지 기출 문제를 공개하자면 네. 네. 최종 면접 때 이런 걸 물어봤어요. 우리 공대생들한테 현대자동차 정도 입사할 정도면 자네가 그 대학교 졸업하고 그 사회생활 하시는 그 입지를 따졌을 때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그랬을 때 당신의 어떤 그 엔지니어로서의 의미를 뭐라고 생각하냐? 단순히 현대자동차에서 연봉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로서 우리 회사에 근무하는 거에 의미를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런 식의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자,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현대차그룹 면접 전형이 어떻게 치러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임송아 강사님 짚어주시죠. 짚어주시죠. 네, 현대 면접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제로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그룹 면접은 1차, 2차로 나눠지는데요. 1차 면접에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BI 면접이라고 해서 자소서 기반의 혼자 들어가서 면접관들과 진행하는 면접이 진행됩니다. 그다음에 토론 또는 PT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토론 면접은 상당히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기는 합니다. 그래서 토론에서는 어떤 경영 관련 주제로 본인의 진술을 하게 되거나 혹은 연구직들은 PT 면접을 통해서 기술 관련 주제로 발표를 하고 질의응답으로 이어지는 전형으로 이어집니다. 이어서 2차 면접 한번 살펴보면요. 2차 면접은 면접관 3, 4명과 면접자 4명이 한 조를 이루는 임원 면접, 그리고 영어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영어 면접에서는 간단한 일상에 대해서 원어민과 프리토킹을 하는 식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경험을 하나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이 SPA라고 하죠. 영어 면접도 사실 기출문제가 계열사별로 돕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 하반기에는 현대제철에서 나왔던 문제가 그 다음날 현대자동차에서 똑같이 나왔었거든요. 남자 지원자 같은 경우에 오히려 쇼핑 좋아하냐? 최근에 한 쇼핑이 뭐냐? 어떤 물건 사냐? 물건 살 때 어떻게 하면 잘 깎을 수 있겠냐?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꼬리 질문으로 물어보면서 이게 문제를 외울 수는 없도록 하는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어 면접을 이렇게 보고 나면요. 이제 핵심 면접, 이제 역량 인성 면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복불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난 상반기부터 이제 면접자가 혼자 들어가는 유형으로 바뀌었는데 이 유형 크게 두 가지로 나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소서 기반으로 쭉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질문들을 계속 이어서 본인이 한 팀 활동 중에서 팀워크를 발휘한 것은 무엇이냐, 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꼬리 무는 질문들이 이어지는 면접 유형의 한 가지가 있었고요. 어떤 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협력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30분 동안 이야기를 한 지원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력을 통해서 본인이 겪은 일은 무엇이냐, 본인이 협력하지 못했던 갈등 상황을 해결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협력 관련, 동아리에서 다른 사람과 협력한 경험, 협력이 쉽지 않은 팀원과 관계 유지 이런 질문들로 계속해서 꼬리 질문이 이어지면서 본인의 어떤 협력에 관하여서 본인의 생각을 결국에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면접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현대차 그룹도 굉장히 면접 유형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절대 외우거나 할 수 없이 결국에는 본인의 인성이 드러나게 되는 유형으로 진행이 되니까 준비를 더 탄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잡정보센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러분들의 기저 현대차그룹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현대차그룹의 면접 합격 전략을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임송아 쌤으로부터 그 현대차그룹 면접 전형 과정을 저희가 좀 짚어왔는데 어렵네요. 어렵기도 어렵죠. 하고 이 핵심 네. 역량 면접 같은 경우 진짜 뭐 쉽지 않다. BI 면접이라는 건데 그렇죠. 일단 핵심 역량 면접 신의 한 수부터 공개해 주시죠. 핵심 역량 면접은 사실은 이게 현대자동차하고 롯데그룹이 예. 거의 유일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 그두 기업만? 네,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는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력서에 있는 걸 점검하는 수준입니다. 뭐 학점이 왜 이렇게 낮냐라든지 또는 인턴을 왜 여기서 했냐라든지 뭐 공백기라든지 이렇게 이력을 점검하지 경험 자체를 이렇게 구조화시켜서 계속 취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지는 않거든요. 다른 회사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시려면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머릿속으로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어. 면접 상황을 좀 연출을 해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걸 꼭 눈앞에 닥쳐서 취업 스터디를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당장 뭐 이번 주라든지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예. 제 그 가족들한테 학생은 어머니 앞에서 했어요. 근데 저도 예전에 그 하셨어요? 얘기했었지만 네.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부모님 앞에서 일단 하는 게 어색해. 어색하고 맞아. 네. 거기서 그 오롯이 집중한다는 게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가능하니까 부모님 앞에서 하는 거는 그래서 부모님 앞에서라든지 또는 뭐 선배, 후배 앞에서 하면 안 돼요. 만만하거든. 창피하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기 소개하다가 야 다시 할게.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선배들이라든지 조금 좀 대하기 어려운 상대를 대상으로 해서 저는 연습을 하는 걸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BI 면접을 실시하는 목적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직무 역량을 보는 게 아니에요. BI 그 면접의 명칭이 핵심 역량이죠.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역량은 이따가 이제 임송아 강사님이 이제 공개를 해주시겠지만 그 단계에서 이제 들어가는 거고 이 핵심 역량 BI 면접은 현대자동차의 조직인으로서의 어떤 성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고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만나셔야 돼요. 실제로 현대자동차라든지 그 그룹사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을 좀 자주 만나 보시면 생각의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방송 오면서 현대자동차 그룹에 근무하고 있는 제 주변의 학생들이나 지인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강해요, 애들이 조금. 그러니까 성격이 되게 다부진 분들이 많아요. 네,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외유내강형. 네. 학교별로 학생들의 특징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기업도 기업별로 특징이라는 게 좀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다다음 주에 다룰 CJ는 현대랑 약간 좀 반대거든요. 좀 유한 느낌이지 그때 또 않나요? 이제 저희가 다루겠지만 네, 그래서 회사별로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을 좀 착안을 하셔야 되고 실제로 제가 이제 예전 포스코에 근무할 때도 네. 저 그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데 신입사원이 입사를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본인 신입사원 환영의 날 취했어요. 본인 환영의 날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포스코에 근무할 수 있는 어떤 성향이. 그러니까 본인이 정신줄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자기 환영의 날 취해가지고 팀장님한테 토했어. 어머. 네. 그래가지고 그 그리고 친구는 팀장님 집에서 잠들고 그렇죠? 뭐 그러고 이래가지고 팀장님이 우스갯소리로 지나가는 말로 야 쟤는 좀 우리 회사 인재에 좀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결국 그 친구 퇴사했거든요. 일도 막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인재상을 우습게 넘길 게 아니라 그 5가지 있잖아요. 협력, 뭐 도전, 열정 이런 걸 좀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핵심 역량 면접은 이렇게 보니까 조직 적응보다는 현대차그룹이 적응할 수 있는 인성인지 아닌지를 물어본다는 점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네. BI 면접이나 뭐 핵심 역량 면접에서는 그러니까 뭐 같이 일하면 좋을 사람 그리고 그렇죠. 말이 잘 통한다는 느낌이 네. 드는 사람이어야 그러니까 겠네요. 우리가 딱 봤을 때 감이 오는 네. 감이 안 오죠. 그런 거죠?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우리끼리는 이해를 하는데 영상을 보시는 구직자들은 그럼 뭐 어떻게 데뷔하라는 소리야. 그래서 내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데뷔를 해야 되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네. BI 면접에 들어갔을 땐 결국은 경험 선택이 당락을 좌우해요. 경험 선택. 왜냐하면 경험을 점검할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대비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꺼내실 때 갈등 관계가 굉장히 첨예했던 경험을 쓰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동아리 예를 들면은 동아리 활동을 할 때도 후배들과의 어떤 관계에 대한 경험을 쓰면 안 되고요. 우리가 지난 엊그제 그 자기소개서에서도 다뤘었잖아요. 국내 영업본부에 지원할 때는 좀 대응하기 어려운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경험을 써야 됐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팀 프로젝트라든지
또는 뭐 동아리 경험을 답변을 하실 때도 나랑 갈등 관계에 있었던 그런 점에 초점을 둬서 답변을 풀어 나가신다면은 면접관들도 아마 심취돼서 여러분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핵심 역량 면접을 알아봤고 아까 좀 전에 조 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임소 강사께서 직무 역량 면접에 대한 비밀 문건이었나요? 네, 그걸 비밀 문건. 굉장히 비장한 표정으로 비장합니다. 서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 방송사상 최초로 현대차그룹 당락을 좌우하는 직무 역량 면접. 면접을 치러본 친구들만 알고 있지만 네. 비밀 유지 계약으로 입을 닫고 침묵해야 했던 그 실체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현대차그룹 직무 역량 면접 기출 문제 일부분이 아니고요. 기억에 의지해서 조합해낸 게 아니고 완전체로서의 어떤 실제 문제를 지금 바로가 아니고 잠시 후 40초 후에 아유, 공개하겠습니다. 공개해줘요. 공개하겠습니다. (7,300개) 기업의 참여로 배우면서 일하는 능력 중심 일학습 병행제. 일학습 병행제로 꿈을 향해 달리고, 일학습 병행제로 직무 능력을 배우고.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일학습 병행제로부터.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자료 약간 그것이 알고 싶다를 좀 제가 해보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제가 지금 보여드릴 자료는 근데 그만큼이나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보여드릴 자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대자동차 계열사의 모 그룹의 실제 면접에서 기출하기 위해서 추려 놓았던 PT 면접 자료들을 그 문서 자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제가 사실 이 문제를 공개하기 전에 조금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이걸 정말 취준생분들이 함께 보면서 우리가 어떤 정보의 격차를 좀 줄이는 것이 취업으로 모두가 이제 보편화되는 것에 한 발짝 다가가는 방법이 아닐까 해서 제가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여러분께 공개를 지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비밀 문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과제입니다. 맨 위쪽을 보시면 과제 주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제 주제는 가동률의 이해 문제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보면 직무 분야가 적혀 있는데요. PT 생산 담당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 파트의 PT 자료인데요. 문제를 조심스럽게 읽어보겠습니다. 지원자는 당사 2공장의 생산 라인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13공장의 가동률을 비교한 결과 아래와 같은 데이터가 나왔다. 이 자료를 참고하여 12공장 생산 라인의 저해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발표해라. 그리고 밑에 자료를 보면 우선 가동률이 어떤 거인지 용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을 모르는 분도 함께 풀 수가 있고요. 그 아래로 그로스 시간 자동 라인, 네트 시간 수동 라인, 장비 가동 시간, 정비 작업 시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서 기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 공장 가동률 비교가 제시돼 있는데요. 기종 교체, 장비 고장, 공구 교환 등 공장 가동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함께 제시가 돼 있습니다. 옆으로 보면 세 번째 자료가 있는데요. 1공장부터 3공장까지 작업자와 설비에 대한 정보들이 표시돼 있습니다. 지원자는 이 자료를 기반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내용이 바로 화면 맨 윗줄에 과제 주제가 적혀 있는 한 밑줄로 보면요. 별표를 해두고 여기에 보시면 본 과제에서 제시된 자료는 평가 상황을 위해 각색한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취준생분들이 왜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지는 제가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유사한 유형이 실제로 출제가 됐고
그 취준생은 합격을 했는데요. 여기서 잠깐 이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런 문제를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본인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본인이 실제로 겪었던 과제 그런 것들을 같이 융복합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것들은 취준생분들이 겪어보지 못한 내용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경험, 본인의 어떤 이론상으로 이게 이렇게 풀렸다라는 거를 같이 입증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하나만 주면 섭섭하니 제가 한 가지를 더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PT 예상 문제였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 문제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라인 편성 효율의 이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인 편성 효율의 이해에 대한 문제인데요. 문제를 읽어보면요. 지원자는 당사 1공장의 중기 생산 라인을 관리하는 업무 담당자다. 최근 당사 제품 중 유성 캐리어의 전체 생산 시간이 길어지는 현상이 발생 납품 일정에 따라 차질을 빚고 있다. 아래 자료를 참고해서 유성 캐리어 전체 생산 공정의 편성 효율 및 NT 현상을 분석해서 저해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발표하라입니다. 밑으로는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편성 효율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관련 산술식 등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맨 밑에는 1공장의 중기 생산 라인 CT 공정 현황 그래프가 제시돼 있고 그 밑에는 중요 표시로 일일 실가동 시간과 공정별 작업자 배치 수를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이 과제 역시 페이지 맨 위에 과제 주제가 적혀있는 바로 맨 밑줄 아래에 보시면 본 과제에서 제시한 자료는 평가 상황에서 각색된 자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문제에서 약간 변형이 되어서 출제가 됐는데 이 출제 전에 이제 내부에서 이제 과정을 이제 해가는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실제 직무에서 이제 담당자들로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풀 수가 있을까요? 스튜디오에서 좀 더 자세한 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뭐야, 문제를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직접 하려고 왔습니다. 걸어오는 모습이 너무 비장했어요. 무슨 소리야. 저희가 항상 취준생들의 멘토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런 걸 처음 이렇게 해봐가지고. 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결정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조민혁 씨한테 물어봤어요. 네. 귓속말로 이게 진짜 중요한 거냐더니 중요한 거래요. 엄청나게 그렇죠. 중요한 건데 이거를 공개를 했어요. 어떻게 얻은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취준생들을 향한 진정성? 이 문서 제가 어떻게 받았는지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네. 비밀 친구들도 경로네요. 이렇게 하셨네요. 이게 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어? 이게 지금 무슨 짓을 한 건 줄 알아요? 이게 저도 사실은 이 보면서 네. 저도 이런 문제 처음 봤어요. 이게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복원된 선생님 뭐 오늘 면접장에 갔는데 이런 내용의 것들이 나왔다는 가동률이나 이런 건 나온다는 건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가지고 오시는 게 플랜트 기술 직무 그 실제 문건이죠 이게. 그리고 이제 채용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바스켓이라 그래서 실제로 그 지원자가 바스켓 상황, 그러니까 실제 시뮬레이션 상황 안에서 어떻게 직무 수행을 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채용팀에서 내는 문제 유형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 그대로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일단 송아 쌤 되게 대단하신 것 같고 네. 저도 예전에 이제 근무할 때 이런 문제 유형들을 채용팀에서 만들지는 않습니다. 경영연구소라든지 또는 실무자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이런 유형들을 좀 만들자 그래서 문제 은행식으로 문제 풀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또 근데 외부로 유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랬다가 잘리죠. 네, 그렇게 되면 저도 사실은 법적으로. 지금 제 노트북에만 그 예전 회사 문제가 있지 그 어디에도 굉장히 고민되거든요. 이걸 공개를 했을 때 과연 이 파장이 어떻게 될까가. 어떡해요.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송아 쌤 아주 어떡하지? 그 괜찮으세요? 무게감 있는 뭐 내가 한 건 아니니까 질문을 상관없는데. 개 탄 것 같아요, 우리 구직자분들은. 그럼요. 그쵸, 네, 이걸 구직자분들은 갖다가 괜찮지만 우리 송아 쌤은 어떻게 해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방송을 마지막으로 미국으로 도주를. 가서 한국어 강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어쨌든 뭐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없는 환경의 취준생들을 위한 송아 쌤이 아주
대단한 결단력 제가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유형은 저희가 직접 그 실물로 이제 봤으니까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실제로 이 유형과 좀 상당히 유사한 내용이 실제로 출제가 됐는데 아까 그 합격자 친구분의 얘기를 좀 드리자면 이 친구는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실제로 3개월 정도를 했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 뭐 이것과 완전 유사한 상황은 아니지만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 경험을 해본 결과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라고 시작을 해서 그래서 저는 이걸 여기에 빗대어서 보면 이런 방식으로 이걸 해결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예. 했고 그 친구는 실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어떤 이론적으로 잘 아시는 것도 물론 너무너무 중요하고 문제가 틀리면 안 되겠죠. 하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중요한 건 구직자분이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설득이 더 중요한 것 같고 그게 정말 실무자에게 어느 정도 설득이 되려면 제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이렇다. 이게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런 거를 가지고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라고 어떤 탄탄한 근거를 같이 제시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민혁 쌤은 어떤 네. 신의 한 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정리를 좀 해왔어요. 인바스켓 이런 유형의 문제에 갇힌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문제 인식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지금 보시고 아까 송아 쌤도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그 두 가지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게 한마디로 어떤 문제 상황이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자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PT 면접관이었어요, 포스코에서. 그래서 이런 그 문제를 발표하는 지원자들을 갖다 평가했던 입장이었었는데 네. 다 자기의 생각으로만 답변을 해요. 주어진 자료가 이미 다 가동률이라든지 이런 근거들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주어진 자료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해석해낼 수 있는지가 일단 관건이기 때문에 그걸 해석해냄에 있어서 팩트만 쓰시면 안 되고 어떤 것들이 조금 문제였는지. 가령 아까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장 3개의 그 뭐 노동 시간 비교 그리고 뭐 한국, 유럽, 일본에서 가져온 공장 설비 뭐 이런 식으로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게끔 장치들을 해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직자분들은 데이터를 보시고 정확하게 문제 인식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상 이게 거의 수준이 비슷해요. 누구나 다 어렵게 느끼는 면접이 이제 PT 면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취준생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낌없이 또 많은 자료들을 공개해 주신 강사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네. 리포트의 조민혁 강사님 그리고 코리아 칼리지의 임송환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잡장구센터 1부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더 유명한 작지만 강한 우리 기업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네.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학점은 기본이고 토익까지 만점 어학연수 공모전 자격증의 중점 봉사활동 인턴십 스펙 쌓기 설정 불합격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뭐야 취업은 다시 원점 No spec 그만도 똑같은 미래 스웩 보여줘 너만의 능력 스펙과 능력은 별개란 게 문제 능력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 이제 NCS로 시작하는 일학습 병행제 능력 있는 내가 바로 대한민국 인재 No spec 그만도 똑같은 미래 스웩 보여줘 너만의 능력 No spec 그만도 똑같은 미래 스웩 보여줘 너만의 능력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NCS로부터. 당신에게 직업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직업은 미래? 직업은 희망이죠. 저에게 있어 직업은 기회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희망을 비추고 기회를 나누는 일. 한국직업방송이 함께합니다. 직업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한국직업방송 1등 보도 채널 연합뉴스TV가 새롭게 만듭니다.
7,300개 기업의 참여로 배우면서 일하는 능력 중심 이락스 병행제. 이락스 병행제로 꿈을 향해 달리고, 이락스 병행제로 직무 능력을 배우고.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이락스 병행제로부터. 삽장부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세계시장에서 더 유명한 작지만 강한 우리 기업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히든 챔피언스 리그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일자리 방법국 오늘은 청주 고용센터부터 들러보겠습니다. 네, 청주 고용센터의 서은예 주무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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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고용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국내로 요즘 휴가 많이 간다는데 주무관님 충청도 휴가지 한 곳만 짧게 소개해 주시죠. 저는 충북 단양군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단양이요. 예. 네네. 그 단양팔경 굉장히 멋지거든요. 네. 구경하시고 충주 따라서 유람선도 타시고 좋네요. 또 고수동굴도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네. 네, 남한강에서 래프팅 즐겨보시는 것까지 좋을 것 같습니다. 듣기만 해도 시원해진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그렇죠? 예. 다음 휴가 때 꼭 단양군에 들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오늘 충청 지역 취업 프로그램 소식이 있다면서요? 네, 이번 주에도 구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먼저 다음 주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인 캐플러스를 진행합니다. 예. 합리적인 직업 선택, 자기 탐색 및 기업 탐색, 서류 작성이나 모의 면접 등 구직 기술 향상에 대한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청주 고용센터에서는 이게 보니까 매주 취업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나 봐요, 꾸준히. 네, 명절처럼 긴 연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예.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워크넷에서도 이 스케줄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워크넷의 취업 도우미에 들어가시면요. 네, 저희 네. 청주 고용센터뿐만이 아니라 전국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일정 확인 가능하시고요. 직접 신청도 하실 수 있으니까 워크넷 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취업 프로그램 좋은 게 있다고요? 네. 목요일인 28일에는 금융경제지식에 대해서, 네. 금요일인 29일에는 개인 신용관리 및 재테크 요령에 대해서 단기 취업 특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네. 참여 방법 어떻게 됩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크넷 통해서 직접 신청도 가능하시고요. 네. 각국의 이제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접수도 가능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주고용센터의 서은혜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강원 지역 연결해 보겠습니다.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미영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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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미영입니다. 네, 대학생들 경춘선 타고 최근에 이제 여름에 네. 계곡 많이 갈 시즌인데 앞선 청주는 단양이었습니다. 주무관님, 춘천은 어디 네. 있을까요? 네, 춘천에도 좋은 계곡들이 많은데요. 네, 네. 그중에 춘천 서면에 있는 덕도원 계곡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덕도원 계곡이요. 네네. 네. 물도 깨끗하고 주변에 음식점도 있어서 이번 여름 휴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송하기 싫네요. 그렇죠? 네, 여행 리스트에 적어둘 곳이 참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자, 네. 강원 지역 채용 소식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원주 지역의 주식회사 테스리프트입니다. 네, 네. 네. 의료용 기기 제조업체로서 원주시 지정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무 업무를 담당할 일반 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네. 오늘 업체가 좀 테슬리프트 사무 지원 자격인데 지원 자격 좀 알아볼까요? 네. 학력 및 경력은 무관이며 네네. 문서 작성 및 프리젠테이션 가능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예, 예. 네, 근무 형태와 또 접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죠. 네, 주 5일 근무이며
급여는 월 150만 원 이상 되고요. 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며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참고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그 신입 채용이고 또 채용 마감일까지 갔던데 주무관님의 센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지금까지 순천 고용복지플러센터의 김미영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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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청주시와 춘천시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이름은 비록 유명하지 않지만 작지만 그래도 가장 강한 우리 기업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취업 포털 커리어의 김지훈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7월 들어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네. 좀 안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쁘셔서 이제 저희 못 본다고요. 네. 예, 방송 대본 준비 안 하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되게 바쁘고요. 그래서 예. 요즘에 그 머리도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휴가 갔다 오셨어요? 휴가 안 갔다 오셨어요? 휴가를 정말 가고 싶네요. 날씨 아직 안 덥고. 가고 그러시군요. 예, 네, 근데 이제 그렇군요. 당분간 좀 힘들 것 같고요. 나중에 꼭 그렇군요. 가겠습니다. 네. 바쁘다는 건 좋은 거니까요. 예. 네, 오늘은 그럼 어떤 강소기업을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국내 네트워크 정보 보안 기업의 선두주자인 주식회사 윈스입니다. 윈스요. 네. 예. IPS라고도 하는 침입 방지 시스템이나 디도스 방어 시스템 그리고 방화벽에 이를까 정보 보안 분야 핵심 솔루션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데 있어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네. 보통 사람들이 그 정보 보안 기업이라고 하면 백신 프로그램, 그러니까 안철수 전 네. 대표가 있던 그 안랩의 V3 정도 아실 텐데 뭐 알약이나 이런 것들이요. 네, 네. 근데 이게 국내 1위가 이 윈스였네요. 윈스의 그 사업 분야를 보면요, 그 정보 그 보안 솔루션 개발하고 정보 보안 서비스 분야로 나뉘는데, 네. 먼저 솔루션 분야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침입 방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스나이퍼 IPS 디도스 방어 시스템을 비롯해서 네. 자체 개발한 한 20여 개의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고요. 국가기관에서 인증하는 각종 인증을 획득하세요. 그 기술력과 보안성에 대한 신뢰도를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서비스 분야는 지식 보안, 정보 보안 컨설팅이라든지 그리고 정보 보안 보안 관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전문 업체로서 다양한 실무 경험이라든지 축적된 보안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 솔루션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 생활이 인터넷과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환경인 것 같은데요. 정보 보안 분야 앞으로 좀 유명할 것 같은데 유명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우리나라가 알려졌다시피 그 세계에서 유망한 그 IT 강국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예. 또 뭐 전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하죠. 네. 예,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 정보 보안 분야에 대해서는 좀 개발 도상국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당시에 안철수 연구소에서 그 백신 프로그램 개발하기 전까지는 전량을 다 외국의 그 기업들의 그 제품을 이제 이용하는 수밖에 없었고, 그랬군요. 예. 요즘은 몇 년 동안에도 대기업이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금융권 상관없이 그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네. 많이 봤다 이런 소식을 많이 이제 보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뭐 디도스 공격도 있었고요. 선관위 홈페이지가 해킹당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아무래도 이제 보안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무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좀 역량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국내에서도 네트워크 정보 보안 관련 솔루션이라든지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라서 앞으로도 또 정부기관에서도 이쪽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을 한다고 하고 그래서 네. 앞으로 계속 유망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업종이 이제 정보 보안 분야라는 게 비교적 신세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특히 이제 기업 환경이 여타 좀 전통 기업하고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그 복리후생이 신세대 기업들도 잘 되어 있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거는 직원들의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대학원 진학 등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한다는 점하고 예. 그 사내 동호회 육성에 유별나게 좀 지원을 한다 뭐 이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직원 수는 한 300명 정도인데 그 사내 동호회 한 15개 정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뭐
새로운 동호회를 창단을 하면은 지원금 몇백만 원 준다든지 아니면은 계속 활동비를 지속적으로 준다든지 이런 면을 보면은 글쎄요 따뜻하고 즐거운 직장을 만들겠다는 어떤 그런 경영 이념을 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뭔가 따뜻하고 즐거운 직장 문화인 것 같은 게요. 뭐 만약에 15개 동호회에 20명 정도가 들어간다면 그러니까요. 전 직원이 동호회에 있다는 거니까. 그리고 뭐 돈 네. 준다고 하니까 네. 또 그런 걸 노리고 만드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지만 어쨌든 동호회가 있다는 거는 회사 일 이외에도 뭔가 좀 힘낼 수 있다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아주 이런 건 맞습니다. 부러운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기업 문화가 있는 윈스의 채용 분야를 좀 알아봐야 될 텐데 네. 지난번처럼 뭐 채용 이미 끝났습니다. 이거 하시지 않을 거죠? 네,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윈스 신입하고 경력직을 함께 채용 중이고요. 네. 기술 분야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운영 체제 프로그래머, 그다음에 네트워크 컨설턴트를 모집 중입니다. 그리고 네. 영업 분야에서 전산 소프트웨어 기술 영업원, 그리고 보안 솔루션 해외 기술 영업원을 모집 중이고요. 그리고 지원 분야는 결산 공시 경영 지원 사무원을 모집 중입니다. 모집 마감일은 7월 23일까지입니다. 네, 이틀 정도밖에 안 남아서 좀 촉박한 것 같은데요. 끝난 건 정말, 아니지만 네.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좀 미리미리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지원 자격 좀 알아볼까요? 네, 4년제 대졸자나 졸업 예정자로서요. 네. 기술 분야는 아무래도 컴퓨터 공학 관련 전공자를 우대하고 영업 분야나 경영 지원팀 같은 경우는 전공 제한이 없습니다. 대신에 영업 분야는 외국어 성적 우수자를 우대하고요. 특히 해외 영업은 일본어 구사 능력이 필수네요. 일본어라는 거는 이제 해외 법인이 일본에 있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네, 해외 시장은 이제 일본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국하고 동남아 시장으로 계속 확대 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해외 법인 같은 경우는 미국, 일본의 현지 법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본사는 경기도 성남에 판교 테크노빌레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공통 우대사항이 있을까요? 네, 공통 우대 사항은요. 학점 우수자, 운전 가능자, 보훈 대상자 등이 있는데 네. 고용 촉진 지원금 대상자도 우대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대학생이나 대졸생 여러분들 많이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 고용 촉진 지원금에 대해서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채용 정보를 선택을 한 이유도 이 기회로 그 고용 촉진 지원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네. 혹시 두 분께서도 고용 촉진 지원금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 말은 들어봤는데 인재재용 관련해서 기업이 정부에게 받는 지원금으로 들었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 좀 짚어주시죠. 이게 맞죠? 네, 예. 대충 맞는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아마 그 채용 정보를 많이 강소기업하고 중소기업 위주로 좀 많이 찾아보신 취준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우대 사항에 이렇게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우대 이 문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가 정규직 직원으로 취업이 됐을 경우에 해당 업체가 노동부에서 지원금을 받는 제도인데요. 급여 수준에 따라 차등이 있지만 그래도 신입 월급 150만 원 수준 이상이라면 1년에 걸쳐서 총 900만 원 정도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직원 한 명 채용해서 900만 원 정도라면 결국 적은 금액은 큰 아닌 것 돈이죠. 같은데요. 사실 이게 회사가 받는 돈이긴 하지만 네. 그런 자격을 갖고 있다면 그 구직자 입장에서 훨씬 취업에 네.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게 그렇다면 이걸 또 받는 분들이 굉장히 유리할 것 같은데 고용 촉진 지원금 자격 이거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네, 구직자의 유형에 따라서 지원 자격 취득 방법이 다양한데요. 예, 그래도 우리 청년 구직자에 초점을 좀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요. 고용노동부 네트워크 워크넷 사이트에서 로그인 하셔가지고 구직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 노동부 프로그램이죠. 신청하셔가지고 1단계를 이수하셔야 됩니다. 네.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 그래도 가장 빠른 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 직접 방문해가지고 접수하시는 게 가장 간편한 방법이고요. 예. 필요한 서류는 이제 간단합니다. 만 34세 미만 청년층이라면은 예. 최종 학력 졸업 증명서 아니면 졸업 예정 증명서, 그냥 고졸이든지 대학원 졸이든 상관없이요. 그것만 준비하셔가지고 신청서 한 2-3장 이제 접수를 하면 그러면 접수가 되고요. 며칠 이내에 이제 담당 상담사가 이제 배정이 될 거고요. 예. 구직 상담을 진행을 해서 일주일에서 길면 한 3주에 걸쳐서 몇 번 상담을 받으시면은 1단계를 이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네. 그때부터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가 되겠죠. 네, 그냥 혼자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면 참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요, 예. 이런 내용을 우대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강소기업
포함해서 중소기업이라면은 어디나 다 선호하는 내용이고요. 예. 구직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이런 정보를 특히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네. 사실 그 강소기업 중에서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불량 업체도 솔직히 많이 있죠. 뭐 직원들한테 부당한 대우하는 업체들 좀 사실 많이 있는데 찾아보면은 뭐 부당 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실상 열정 폐의를 강요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경영상 이유다 뭔다 하면 임금 체불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런 위반 사항이 있는 업체들은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는 그 기업이 굉장히 우량하고 그리고 그 법률을 이제 준수하는 그런 우량 기업이라는 얘기니까요. 예, 그런 채용 정보 위주로 먼저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은 그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취준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늘 마지막이니까 그동안 좀 시크하게 하셨지만 화면에 대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면서 이게 손하트 이렇게 한번 날려주셔야 오늘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자, 해주시죠. 시작. 네, 주식회사 윈스 채용도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우대 사항이니까요. 네. 많이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취업 성공 패키지 이수하셔가지고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이제 취직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요렇게 이게 요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네. 네. 야, 정말 이거는 어떤 재밌는 것보다도 우리 김지훈 컨설턴트가 이걸 했다는 건요. 네, 정말 대단한 역사적인 거예요. 일인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정사정 없어 보이는 게 제 컨설턴트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있었는데 이거를 마지막에 이렇게 망쳐주시네요. 작가님이. 자, 어쨌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큰 도움 되는 시간 함께했고 다음에 또 함께했으면 좋겠는데 네. 김지훈 쌤 오실 거죠 또? 또 와주세요. 아니 물론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요. 네. 감사히 돌아오겠습니다. 김지훈 쌤 이제 대타는 누굽니까? 다음 시간부터 그 이문수 선생님이라고 네. 굉장히 능력 있으신 남자 선생님이신데 그분도 그분이 이제 혹시 시크하신가요? 그분은 굉장히 유머 감각 있으시고 약간 좀 사투리도 좀 있으시고 그러시군요. 네, 그러신 좀 분입니다. 다른 또 매력이 있겠네요. 저보다 아무튼 더 잘하실 거예요. 너무 고생하셨고 지금까지 히든 챔피언스 리그 주 윈스 공채 소식 취업부터 커리어의 김지훈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장구센터 오늘 준비해서 여기까지고요.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은 이제 이번 주 3주차는 여기까지고 네. 다음 주에 계속 되겠습니다. 네, 금요일인 내일은 금요 스페셜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 방송도 기대 부탁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웃는 얼굴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